안녕하세요. 출산 준비에 앞서 필요한 제품과 육아템들을 모아보았어요. 저는 처음에 육아템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심 있게 찾아보고 경험해보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육아하면서 제 나름의 필수품 20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튼살 크림인데요. 저는 임신하면 살이 트는 게 싫고 무서워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줬어요. 총 4가지 브랜드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건 비오템 비오베르제 띠르인데요. 타사 대비 가격은 조금 있지만 흡수력이랑 유지력이 좋아요. 무향은 아닌데 그렇다고 향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임신하는 동안에 3통 정도 썼어요. 약간 묽은 편은 아니다 보니 저녁에는 튼살인 살선크림도 같이 발라줬는데 임신 후기로 갈수록 살선크림이 좋다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저자극이라 예민한 피부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순한 제품이고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출근하기 전에 비오베르제띠를 바르고 점심에 회사에서 가려우면 뿌리는 스프레이로 뿌렸어요. 저녁에는 튼살엔 바르고 나서 자기 전에 꼭 비오베르제띠를 바르고 저만의 루틴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트긴 텄거든요. 근데 안 발랐으면 정말 많이 텄을 것 같아요. 출산하고 나서도 튼살크림 발라야 하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제대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더마SC 패치예요. 이 패치는 제왕절개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제왕절개는 흉터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자연분만 예정이었는데 양수가 터져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미리 흉터 패치 준비를 못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시카게를 선호했는데 병원에서 구입하자니 비쌌고 패치가 조금 더 흉터 관리가 잘 된다고 듣기도 들어서 패치로 선택했어요. 병원에서 실파 풀고 상처가 건조된 상태에서 붙이도록 텀을 두더라고요. 사용 시기는 태어나고 조리원 와서부터 붙였고 쿠팡 로켓 배송했어요. 4개 들어있는데 개당 2-3주 정도 사용하고 손상되거나 점착력이 떨어지면 새 걸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관리를 잘하면 한 달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2달이 지나가는데 4개 다 사용해서 곧 재구매하려고요. 점착력도 좋고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흐르는 물로 하루에 한두 번 세척해서 건조한 후에 흉터에 붙이면 돼요. 말랑말랑해서 피부 조직에 착 붙어요. 하루에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붙이고 샤워할 때는 떼놓고 저는 켈로이드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아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패치도 꾸준히 붙이고 열심히 관리했던 터라 상처도 잘 안 물어가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조리원에 가서 제일 먼저 구입한 건 아기 유산균 영양제예요. 조리원에서 구매도 가능했어서 구매해서 먹였어요. 유산균과 비타민 D는 태어나서부터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건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이지드롭 제품이고 1회에 5방울만 먹이면 되거든요. 바이오가이아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문 브랜드라 신뢰가 갔어요. 혼합 유산균이 아닌 특허받은 단일균주 유산균이 1억 마리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D랑 유산균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기가 변비도 배앓이도 거의 없고 황금똥을 잘 보고 있어요. 보관은 25도 미만의 습기가 적은 실온에 보관하면 되는데 저는 기저귀 가리대에 두고 아침에 먹이는 편이에요. 아침에 입에다가 넣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분유에 5방울 떨어뜨려서 먹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85일째인데 총 3통째 먹이고 있어요. 이번에 베이비빌리에서 할인할 때 직구로 3통 사서 쟁여놨어요. 저는 아토앤노트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옥시젠 세라오 바센 샴푸랑 수딩젤, 로션, 크림 이렇게 4종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는 여아이다 보니까 스킨케어에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아기 피부가 연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꼼꼼히 알아보고 사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이 목욕은 스피드가 생명이라 저는 올인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옥시젠 세라오 바세 샴푸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가 제외하고 얼굴과 몸, 머리 전체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따로 거품 낼 필요 없이 물에 적시고 나서 씻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생기고 부드러워요. 저희 아기는 향에 민감한 편인데 향도 강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거품이 많으면 여러 번 헹궈야 해서 힘들잖아요.
옥시젠 세라오 바세인 샴푸는 거품이 많지 않고 딱 적당하더라고요. 폼 형식이다 보니까 뭉쳐있지 않아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씻길 때 보들보들 하다 보니까 아기도 좋아하고 확실히 씻고 나서도 촉촉하니까 보습력이 오랫도록 유지가 되더라고요. 주로 저녁에 목욕을 하는 편인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수분감이 유지가 돼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씻고 나면 아기 바디에는 바로 수딩젤을 바르고 로션을 발라주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딩젤은 옥시젠 세라오 수딩젤인데요. 집에 온습도 조절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아기가 요새 몸에 땀띠가 조금 나더라고요. 땀띠가 났을 때 진정시켜주는 게 수딩젤이 제일 좋다고 해서 목욕하고 나서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도 꼭 수딩젤을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옥시젠 세라오 수딩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즉각 쿨링 효과도 있고 48시간 보습이 돼서 굉장히 좋아요. 볼에도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얼굴에도 바르고 기저귀 발진 크림이 꾸덕해서 레이어링해서 살짝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끈적임도 없고 탱글탱글 수분감이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출산 준비할 때 혹시 아기 태열이 우려가 되신다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곧 여름이 오는데 아기들 피부는 더 예민해지니까 여름에는 꼭 더 필수템이에요. 로션은 조련에서부터 무조건 모자동시 시간에 많이 발라주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발랐던 것 같아요. 아토앤노트 로션은 수분감, 보습력이 좋아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가 좋아요. 쫀쫀하고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꾸덕한 느낌인데 마무리감이 가벼워요. 아기 피부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요. 건조하다 싶으면 계속 로션을 수시로 발라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련에서 구매했던 로션이 있었는데 살이 계속 오돌토돌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옥시젠 세라오 로션을 바꿔서 사용해봤더니 확실히 피부결이 좋아졌어요. 보습과 영양이 필요할 때 정말 추천해요. 로션보다 더 많이 발라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욕하고 나면 수딩젤 발라주고 세럼,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얼굴에 발라주는 크림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고 선택했어요. 아토앤노트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습 끝판왕이에요. 꾸덕한 제형이라 흡수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웬걸 빠르게 흡수돼서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요. 몸이 건조하면 가렵고 거칠어지잖아요. 아기들은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옥시젠 세라오 크림은 100시간 보습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민감성 피부 대상으로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다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요새 저희 아기 피부가 예민한데 기저귀 갈 때마다 몸에다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아토앤노트 크림이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피부까지 다 잡아주니까 아기의 민감한 피부, 건조한 피부에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집중관리 해보자고요. 아기 거는 전부 다 아기 전용 세제를 사용해요. 아기 입에 직접 닿는 젖병 세제 꼼꼼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젖병, 젖꼭지, 쪽쪽이는 물론이고 보레자 깔때기랑 입에 닿는 모든 건 다 아기 전용 주방 세제로 사용하는데 이거 아토앤노트 거 비건 인증 완료로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맘가이드 앱에서도 성분이 좋아서 순위권이고 육아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돌 지난 조카가 있는데 서로 공유 안 했는데 언니 집 가서 보니까 언니도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도 이거 쓰네 하니까 주변 엄마들 대부분 이거 쓴다고. 아기 거 젖병 세척할 때는 저는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하거든요.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피부가 덜 건조하고 습진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무향으로 사용해봤는데 향은 6가지로 다양하게 있어요. 식물성 세제 성분으로 과일 채소도 세척이 가능해요. 써보시면 몽글몽글 거품도 잘 나서 세정력도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뽀드득 잘 닦이는 것 같아가지고 기름기 있는 후라이팬 닦을 때에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해요. 제가 지금 베이비 스킨케어 4종이랑 비건 주방세제를 소개해드렸는데 라이브로 구매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라이브는 월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니까 라이브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면 라이브 행사 소식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힙 클렌저예요. 저는 외출용이랑 하우스용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외출했을 때 아기가 응아하고 나면 물티슈로 닦아도 되는데 연약한 피부에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저는 엠보 손수건에 프리마주 유기농 클렌징 워터를 좀 적셔서 닦아줘요. 물티슈보다 덜 자극적이고 기저귀 발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조리원에서 프리마주 제품 구매할 때 증정받았는데 잘 쓰고 있어요. 집에서는 몽디에스 힙 클렌저를 쓰는데요. 응아를 물로만 씻기니까 찝찝해서 순한 버블로 구매했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붉게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 있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힙 클렌저는 세정도 되고 보습도 되니까 발진 문제도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기 비데로 저는 베베시아 수전을 사용해요. 코엑스 베이비페어에서 구매했고 2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색상은 파랑, 노랑, 분홍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여아이다 보니까 분홍으로 구매했고 아기가 응아하고 나면 물로 닦아줄 때 가장 편해요. 두 가지 분사 모드가 되고 720도 자유회전이 돼서 아기 비데로 사용하기도 좋지만 저희 남편은 양치할 때 손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아기 비데는 정말 필수예요. 저희 아기는 모로반사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스와드럽이랑 머미쿠쿨은 수면할 때 필수예요. 스와드럽을 입히면 아기를 단단하게 감싸주니까 수면에 방해되는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낮에도 스와드럽을 입히면 아기가 땀띠가 일어날 것 같아서 메쉬 소재의 바디슈트를 입히고 머미쿠쿨로 덮어줘요. 아기가 답답하면 발차기 하면서 머미쿠쿨을 차내기도 하지만 수면에 들기까지 저는 발 쪽을 덮어주는 편이에요. 스와드럽 뱀부 오리지널이랑 코코자네를 사용해봤는데 뱀부도 좋은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배 쪽이 조금 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코코자네는 손가락만도 뺄 수 있고 넥라인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아기가 좀 더 편해 보였어요. 저는 써보니까 코코자네가 좋아서 하나 더 구매했어요. 머미쿠쿨은 친한 언니한테 당근해서 사용했어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아기는 모로반사 때문에 한밤중에 깜짝깜짝 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기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아하는 엄마 아빠도 힘들어져요. 젖병소독기는 유팡을 사용하고 있어요. 핫딜 떴을 때 사려고 했는데 친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열탕 소독하고 건조대에 조금 건조시킨 뒤에 자동 모드 눌러놓으면 40분 정도 돌아가요. 건조랑 UV 살균까지 되고 분유 먹일 때 꺼내서 제조하면 돼요. 다음은 브레짜예요. 남편 지인분이 주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첫 수유, 막수유 두 번은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아기가 정말 배고픈 타이밍이라 브레짜로 분유를 타서 먹여요. 왜 다들 브레짜 이모님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분유 4번 태우고 나서 깔때기 한번 갈아주면 되고 뒤에 물도 끓였다가 식힌 물을 넣어주면 돼요. 깔때기는 코엑스 베이비페어 갔다가 할인해서 1개 구매했었고 지금은 총 3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위는 60ml부터 30ml 단위로 올릴 수 있어요. 저희 아기는 지금 150ml를 먹어서 설정을 이렇게 해뒀어요. 위에 분유 넣는 곳은 다 떨어지면 채워 넣으면 돼요. 분유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안에 청소도 2주에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분유 높이에 맞춰서 조절도 가능하고 저는 앞에 이렇게 살균 소독된 젖병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브레짜로 분유를 타는 게 편하더라고요.
분유포트로는 보르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르르가 끓이고 식히고 보온까지 다 되다 보니까 저희는 커피포트를 없애고 분유포트만 놓았어요.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가 한눈에 보여서 좋고 손목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특별하게 아프고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유 모드를 누르면 100도까지 끓고 3분 염소 제거가 되고 온도가 식으면서 43도까지 보온해 줍니다. 전원 옆에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까지 끓여주고 설정 온도까지 유지해줘요. 세척도 편리하고 소리도 크지 않아서 만족스러워요. 휴대용 분유포트로 저는 나리몽을 사용하고 있어요. 외출해보니까 휴대용 분유포트 필수템이더라고요. 넉넉하게 500ml 대용량 물을 담아서 다닐 수 있고 최대 45도 설정 시 15시간 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요. 터치 형식이고 가열하기까지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면 알람음이 울립니다.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잠금 기능이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안심이 돼요. 무게는 조금 무겁지만 물 온도 맞추는 데는 정말 수월해요. 이게 조금 무겁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정말 너무 꿀템이에요. 바로 마베비라는 휴대용 젖병 보틀 워머예요. 외출할 때 보온병까지 가지고 가긴 애매할 때 있잖아요. 또 식은 분유 버리기도 아깝고 분유 타려고 뜨거운 물 찾기 어렵고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혹시 몰라서 잠깐 2시간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이거 챙겨 다니거든요. 끓인 물은 보온병에 조금 담아가고 분유 저장팩이랑 마베비 챙기면 짐이 줄고 가벼워져요. 최대 5시간 보온이 가능해서 외출 시에도 보온 걱정이 없어요. 배터리는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 6단계 온도로 37도에서 55도까지 원하는 온도로 설정이 가능해요. 저는 45도로 설정해두고 43도 됐을 때 먹이는 편이에요. 모든 젖병이 가능해서 오래 두고 쓸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유축해둔 모유 먹일 때도 사용하는데 67도까지 끓인 물로 중탕하다가 마베비로 45도 설정해두고 43도 됐을 때 먹이고 있어요. 모유 수유하실 때 꼭 필수품이죠. 조리원에서 사용했던 수유 쿠션이에요. 저는 마더스 베이비를 집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친언니가 물려줬어요. 허리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탱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모유 수유하면서 허리 아픈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기도 누워있기 편하고 저도 수유하기 편하고 너무 좋아요. 허리에 맞게 벨트 형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조리원 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갈라짐이 좀 있었거든요. 옆에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거 넣을 주머니 공간도 있는데 저는 딱히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모유 수유하면서 수유 쿠션 있고 없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수유 시트예요. 분유 먹일 때 수유 시트에 앉혀서 먹이고 있는데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아기의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으로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아기는 편안하고 엄마는 쉽고 가벼워서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쁜 옷 입혔을 때 여기에 앉혀서 사진 찍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약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서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음각 패턴이 열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다수의 볼록폼이 있어요. 세탁은 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중성세제를 푼 물에 물걸레나 스펀지를 적셔서 오염된 부위를 닦고 건조시켜 주시면 돼요. 땀이 많은 아이들에게 좋고 지금 생각해도 수유 시트 없었으면 허리 피로와 손목 통증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쪽쪽이에요. 저희 아기는 모임도 써봤지만 필립스 아멘트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국민 쪽쪽이가 아니더라고요.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야광 쪽쪽이고 자극이 적고 아기가 물었을 때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요. 통기 구멍이 4개가 있는데 공기의 흐름을 최대화해서 아이의 연약한 피부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피부 보호에도 좋아요.
처음에는 쪽쪽이가 아기에게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구강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빠는 습관보다 쪽쪽이 물리는 게 더 교정이 된다고 해서 손가락 빠려고 하면 저는 쪽쪽이를 물려서 빨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케이스에 2개 담을 수 있고 케이스 안에 물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3분 소독도 가능해요. 원목 듀얼 바운서입니다. 처음엔 얼마나 잘 쓰겠어 했지만 역류 방지 쿠션보다 저는 원목 듀얼 바운서에 눕히고 있어요. 아기가 아직 척추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옆방크에 눕히는 습관을 하면 안 좋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조금 탄탄한 원목 바운서에 눕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목 바운서는 150도 바운서로도 가능하고 흔들의자, 고정형 아동의자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잡아준 3점씩 안젤벤트를 채울 수 있어서 집안일 할 때 잠시 채워두고 있어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어요. 수유하고 나서 모빌 보여줄 때는 꼭 바운서에 눕혀서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니 모빌인데요. 호불호 없는 국민 아이템이죠. 저희 아기는 요새 40분 이상을 타이니 모빌을 봐요. 바운서에 누워서 모빌 보여주면 혼자 잘 놀아요. 신생아 때는 흑백 모빌을 보여주고 2-3개월이 지나면 컬러로 교체해주시면 돼요. 백색 소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6가지 음악이 흘러나와요. 아기가 편안해하고 움직임과 소리가 동시에 나니까 인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기도 해요.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빌이다 보니 무선이라 이동이 편리하고 원하는 인형으로 계속 교체해주면 아기가 질려하지 않고 좋아해요. 거치대 없이 침대에 끼워줄 수도 있고 꼼꼼함을 바닥에 놓고 보여주기도 좋아요. 가격은 10만원 전후인데 당근에서 많이들 구매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백색 소음기인데요. 저희 아기는 백색 소음기가 자장가예요. 낮잠 지을 때도 백색 소음기 틀어주면 금세 조용히 잠에 들고 밤 수면에도 틀어주면 아 자야 되는구나 인식이 되는지 잘 자더라고요. 울다가도 틀어주면 울음이 뚝 그치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 지인분이 선물해 주셨고 말랑하니 백색 소음기 3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31가지 사운드랑 6가지 쉬소리가 나와요. 5개의 사운드 버튼이 있고 배터리 잔량 표시랑 7단계 음량 조절이 가능해요.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틀어주고 제가 잠에 들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시간 되면 꺼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신생아 때는 뱃속에서 나는 소리와 유사한 쉬소리, 새소리, 물소리 위주로 틀어줬는데 지금은 자장가 위주로 틀어주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20가지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육아하면서 저한테도 아기한테도 유용했던 아이템들이 많은 분들께 유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출산템, 육아템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딱 20가지만 말씀드리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출산 가방 리스트부터 육아 추천템까지 구글 시트 공유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육아템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